해야 돼. 네? 난 여기 각자 중간 방송보다 더 튀겨. 전달글이 살짝 잡아주는 게 좋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경 모형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를 얻는 약품을 써가지고 한 조직만 남겨놨을 때 가장 사람 모습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노란색 신경 모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반대쪽 빨간색 혈관 모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결합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없는 곳이 없다. 우리가 머리카락, 털, 그리고 조각, 손발톱, 이 부위를 빼놓고는 신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신경은 구분을 크게 위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는 중추신경, 뇌와 척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초, 이 말초라는 것은 뇌와 척수를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말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나눕니다. 운동신경은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해서 말도 하고 근육이 움직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은 의지에 따라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각신경은 이 거꾸로 원심성으로 뇌로 가게 되는데요. 아까 운동신경은 말초로 오는 원심성이고, 그리고 감각신경은 우리가 손바닥에서 뭐가 느껴진다, 간지럽다, 차갑다, 아프다,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꾸로 구심성으로 느껴져서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에 따라서 하나가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위험에 빠르게 대처해서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뜨거 하고 얼른 움직이죠.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뭐가 뜨거우면 뜨거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는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에 의한 것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거나 또 심한 운동을 하다가 딱 멎었을 때, 이때 밥을 먹고 난 뒤에도 우리가 잠을 자도 잠잔다고 해서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작용하는 것이 부교감신경. 또 많이 뛰고 움직였을 때 심장이 벌컥벌컥벌컥 막 뛴단 말이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부교감신경이다. 가라앉히지 않으면 계속 빨리 뛴다면 심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딱 말초, 이 위치에 따른 구분에서 말초신경이 우리 이제 근골격계 치료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초신경은 주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뇌신경은 이 모형이 없고요. 척수신경만 있는데, 척수신경은 경신경,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신경, 요 흉추에서 나온 흉신경 12개, 경신경은 8개, 흉신경 12개, 요신경, 허리에서 나온 거 5개, 천골에서 나온 신경, 요 5개, 미골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개, 12개, 5개, 5개, 하나. 요게 이제 척수신경인데요. 이 척수신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경신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2개로 나눠집니다.
이 8개인데요. 경추는 7개인데 경신경은 8개입니다. 왜 8개냐? 후두골과 경추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일경신경. 그러니까 1번 위에 있는 게 일경신경입니다. 2번 위에 있는 게 이경신경. 3번 위에 있는 게 삼경신경. 7번 위에 있는 게 칠경신경. 그러면 7번 밑에는 이제 일흉추란 말이에요. 일흉추 위에 있는 게 팔흉신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쫄러리 순서대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쪼르륵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흉신경은 이제 위에 있다 그랬어요. 뼈 위에 있다 그랬어요. 경신경은. 그런데 자, 일흉추 위에 있는 거는 팔경신경이라 그랬고요. 그럼 일흉추 밑에 있는 거는 그게 바로 그때부터 일흉신경, 이흉추 밑에 있는 건 이흉신경, 12흉추 밑에 있는 건 12흉신경, 일요추 밑에 있는 건 일요신경. 이런 식으로 경추만 뼈 위에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뼈 아래에다가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경 크게 보면 이 경신경은 목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면 1, 2, 3, 4번 이걸 경신경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1, 2, 3, 4번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이와 같이 쭉쭉 올라가 있죠. 그래서 목 근처의 근육과 그리고 머리 근처에 머리로 올라가서 머리에 근육의 분포를 해서 감각이나 운동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5, 6, 7, 8 흉추 1번 신경까지 1흉신경까지 합쳐서 이걸 그 유명한 완신경총이라고 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이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는 경신경이고요. 요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거는 밑으로 뻗어 내려온 거는 완신경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완신경총인데요. 완신경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상흉부 그리고 이 상배부 배부 위쪽에도 조금씩 여기 근육이 신경이 와가지고 이쪽에도 잘게 퍼져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쇄골화 신경이라 그래갖고 이 쇄골 이 뼈가 쇄골인데요. 쇄골 밑으로 빠져나오죠. 요건 쇄골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 쇄골 상신경이 조금 있고요. 쇄골화 신경이 돼가지고 애과신경, 애과에 오면 애과신경, 쇄골을 지나갈 때 쇄골신경, 위팔, 상완골 지나갈 때는 상완신경, 전완신경, 수부신경이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다시 완신경총은 여기 보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이 이렇게 앞뒤로 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근이 뭉치게 되면 이 완신경총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하에 있는 상흉부, 상배부, 팔로 가는 이 부분에 통증이,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각근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쇄골 밑으로 빠져내려오죠. 그래서 일늑골하고 이 쇄골 사이를 빠져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쇄골화 신경이죠. 일늑골하고 쇄골하고 짜부돼서 딱 압박을 하면 요게 이제 흉곽 늑세중근이라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신경 압박을 해서 또 저릴 수가 있어요. 팔이 여기서도 이 완신경총이 그럴 수도 있고요. 늑세중근에서 요 쇄골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팔 저릴 때는 이 터널들이 터널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애과에 와서 애과에 오면은 세 개로 나눠지게 되죠. 세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요골신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돌려서 요골신경은 애과에서 이와 같이 뒤로 나옵니다. 뒤로 나오는데
이렇게 뒤로 나오는데 여기 애가 사각이라 그래갖고 근육이 4개가 있어서 여기 사각형 모양인데 여기 뚫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근육이 뭉쳐가지고 팔을 저리게 할 수가 있죠. 쭉 내려옵니다. 나선형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보면 이게 삼각근 조면입니다. 요 바로 요 뒤를 지나가는데 이 삼각근이 무리해서 많이 두터워지다 보면 이 요골신경을 압박해서 여기서도 팔을 저리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쭉 따라 내려갑니다. 쭉 따라 내려와서 팔 이렇게 뒤쪽으로 쭉 와갖고요. 이렇게 팔 뒤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손가락 1번, 2번, 3번 이 내측면이라 그래요. 손가락 내측면. 여기만 분포하지 않고 이 뒤쪽으로 다 분포해요. 그래서 손가락 1, 2, 3번이 이 손등 쪽으로 저리다 그러면 아 요골신경인가 보다. 벌써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도 이런 관절 이런 부위가 다 터널들이기 때문에 관절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이 오행혈 침 노는 것들도 우리 이제 오행 경혈 모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관절마다 이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요 손등에도 보면은 양계, 양지, 양곡 또 요 앞쪽에도 이렇게 손목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태연, 태릉 그 다음에 신문 그러니까 이 손목 뺑 돌아가면서 있다. 어느 관절이나 뺑뺑 돌아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경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목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터널들 이런 곳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지금 경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배부에도 이렇게 배수혈이라 그래갖고 쭉쭉 있죠. 많죠. 이게 방광경의 배수혈인데 이게 뭐냐? 아까 저 모형에서 신경 모형에서도 보면 흉추 신경이 1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쭉 따라 내려오면서 바깥으로 뻗어 내려가는데 그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도 보면은 모혈이라 그래가지고 복모혈이 있는데요. 복모혈이 자 앞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앞에 많이 있는데요. 앞에도 있는데 이 복모혈은 이제 내장을 다루는 그런 혈자리들이죠. 물론 신경도 같이 분포되어 있지만 요 정도 보고요. 오늘은 이제 신경이 중요하니까 신경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이 손등에 요골신경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정중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중신경 애과신경에서 이제 내측에 2개가 따라 내려옵니다. 하나는 앞쪽, 하나는 약간 뒤쪽으로. 앞쪽을 따라 내려오는 거는 정중신경, 뒤쪽을 따라 내려오는 것은 척골신경인데 조금 이따 보고요. 정중신경이 전 내측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 상안골의 내측 상과를 따라 돌아서 앞쪽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따라 내려와서 어디에 분포하냐면 손가락 1, 2, 3, 4지의 세로로 절반을 쫙 나눕니다. 이렇게 세로로 반을 쫙 나눠서 이 엄지쪽 이쪽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정중신경이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절인데 앞쪽으로 절이요. 1, 2, 3 그리고 4번의 반의 엄지 쪽이냐 새끼 쪽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엄지 쪽이다 그러면 정중신경, 이 바깥쪽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척골신경인데요. 척골신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면으로 볼 때 안쪽 이게 이제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를 보실 때 여기 안쪽이거든요. 내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에서 볼 때 사지 쪽 그쪽 내측면 요 면부터 어디까지 쭉 따라서 4번 5번 손가락 그리고 뒤쪽 5번 4번 4번의 절반까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삼지 중지의 내측면
그 다음에 4, 5지 손바닥면, 5지의 손등면, 4지의 절반. 여기까지 손이 저리다 그러면 이거는 척골신경의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손가락 저림을 보고 내가 이 터널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터널들을 보는데 이 손바닥도 보면은 이와 같이 손바닥 가운데에 뼈의 모양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도 터널이 되고요. 또 손목 바로 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도 그렇고요. 이 관절 지나가는 자리, 이 애과, 지금 늑세증후군 얘기했고요. 완신경 총 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림을 보고 어디에서 막혔을까 쭉쭉 찾아가면서 그곳을 풀어주면 저림이 해결하는데 좀 구체화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략 이 정도만 보고요. 여기 보면은 늑골의 밑에 보면 늑간신경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경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이동을 했지만 이거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갖다가 정확히 붙어 있지는 않지만 늑간신경구를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12번까지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쪽을 삥 돌아서 이 앞에까지 오죠. 이 안에 보면 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안에 이게 카메라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만져보면 다 앞에까지 싹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12번까지 와서 오면서 이 체관에 있는 근육, 감각신경 분포를 해서 이렇게 구심성, 원심성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내장에도 내장 운동이라든가 내장 작용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1, 2, 3번은 주로 1번에서 한 5번 정도, 한 3번 정도까지는 주로 심장과 폐에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이나 폐 쪽을 좀 다스려 볼 때는 이쪽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모형도 보면은 여기에 자, 여기 이렇게 경혈들이 있죠. 경혈들이 있어가지고 폐수, 고름수, 심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한 9번 정도부터는 격간단, 비위, 삼신, 대소방 쭉 그래갖고 전부 이게 내장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에서 나온 신경들은 주로 이제 생식기나 이 아래쪽 배에 있는 내장들의 분포도 하지만, 얘는 우리가 많이 다스릴 부분들은 이렇게 허리에서 나온 이 요신경 총 중에 요신경이 허리에서 다 1, 2, 3, 4, 5번이 나와가지고 장골화를 지나가지고 서해구를 빠져나와서 대퇴 내측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릎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관절, 슬관절, 주로 우리는 관절에 문제가 많으니까요. 허리 관절, 이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허리 근처에서 근육을 풀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장골근이라 그래서 장골화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은 이 대퇴신경을 압박을 해갖고 고관절을 아프게 하거나 슬관절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대퇴 내측이나 또 전측 이런 데다가 이렇게 신경을 가지를 쳐서 보내요. 지금 이거는 이 신경 모형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아주 앙상하게 남은 가지보다도 더 축소한 거다. 끝에 잔가지 다 쳐내고 굵은 가지만 남겨놓은 거다. 아주 굵은 가지만. 그리고 뿌리는 어디냐? 뇌와 척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골신경. 좌골신경은 천추에서 나와요. 천추에서 나와가지고 천추에서 나와서 지금 요것이 좌골신경인데, 요 천추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다리 뒤를 따라 내려와서 이 슬와에서 이제 구분을 되는데, 슬와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경골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와서 이제 발바닥으로 갑니다. 예, 발바닥으로 가고요.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예, 요렇게 요 줄기가 정골신경입니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골신경이 있는데 비골신경도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요 비골신경이 비골의 외측을 따라 쭉 내려와서 외가를 따라서 돌아가고 이렇게 발등으로 가는데 요게 천비골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가지를 쳐서 앞쪽으로 빠져나온 게 있습니다. 요게 카메라에 잡힐까요? 이렇게 요 가지 쳐서 이렇게 나오는데 족삼리 찌르는 것이 바로 이 신비골신경을 찌르는 건데, 예, 신비골신경이 따라서 이렇게 앞쪽을 따라서 이렇게 또 내려가죠. 외측을 따라가는 거, 앞쪽을 따라 내려가는 거.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자골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골을 골반을 교정하고 이러는 것이 다리 쪽이 이렇게 긴 신경, 다리의 대부분을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는 이 좌골신경을 가지고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것들은 근육과 같이 엮어서 이제 보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